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제 아이가 홈스쿨 할 때 집에서 했던 초등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홈스쿨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었고 또 주위에 홈스쿨 하는 가정이 없어서 제가 생각한 대로 수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부모님들 모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홈스쿨 할 때도 하루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기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엄마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늦게 일어나고 또 말도 안 듣고 또 공부할 때도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습니다. 조금 문제를 풀고 나면 물 마시러 가기도 하고 제 아이도 야단을 많이 맞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와서는 제 아이가 홈스쿨 할 때가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시험도 치지 않아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책도 마음껏 볼 수 있었고 또 좋아하는 과학관도 많이 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에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자기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가정마다 또 아이들마다 공부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또 공부하는 속도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 공부 방법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살, 7살 때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숫자나 시운, 덧셈, 뺄셈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친 것을 수학 영상에 올렸는데요. 영상으로 찍어서 길게 보이지만 막상 아이와 공부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수학 개념은 누나가 가져온 수학 교과서로 했습니다. 학교를 안 갔지만 그래도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영상 중에 초등 수학 교과서 활용법, 수학을 잘하려면 교과서부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학년에 구분 없이 공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만약 2학년에 교과서에 보면 쌓기 나무 부분이 나오는데요. 조금 흥미롭게 잘하면 6학년 때 나오는 쌓기 나무 부분을 같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쌓기 나무 부분은 유치원 때 해본 가베랑 비슷해서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개념 공부할 때는 천천히 또 재미있게 하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 아이가 단순한 연산보다는 사고력 문제를 좋아하고 한 문제를 깊이 있게 푸는 것을 좋아해서 처음으로 제가 사준 수학 문제집이 생각하는 수학 공부였습니다. 지금은 절판되고 없는 책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아마 비슷한 사고력 수학 문제집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책을 사면 책 표지에 이렇게 책을 시작한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름도 적고 이때가 아마 1학년 가을쯤인 것 같습니다. 1, 2학년 교과서를 다 보고 난 후에 구입해서 본 책입니다. 책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지는 않았습니다. 한 절반 정도 풀었었는데요. 다 풀기를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사고력 문제, 문장제 문제를 힘들어하는 아이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이 본 책이 아는 형아 집에서 빌려온 학생 대백과 사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었지만 아이가 참 좋아했습니다. 수학 개념을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기도 했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쉬어갑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문제 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문제집에 없는 창의적인 문제,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아이가 풀기 시작했는데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 또 쉬운 문제부터 골라서 풀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야 한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어떻게 풀었는지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또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는 성취감에 큰 기쁨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수학의 역사, 그리고 수학의 발달, 그리고 여러 수학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서 8살 때부터 꾸준히 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푸는 문제집 한 권쯤은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9살 때 집 앞에 서점에 같이 갔었습니다. 3학년 교과서를 할 때쯤이었는데 저는 문제집을 초등 때부터 본인이 보고 고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집을 부모님들이 골라서 이것 풀어라 저것 풀어라 하시는 것도 맞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문제집을 보고 나에게 어떤 문제집이 맞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집을 풀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보고 골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너가 풀어보고 싶은 문제집을 직접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초등 수학 문제집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초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최고 수준 심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이것저것 보더니 한 권을 골랐습니다. 중간 단계인 실력 향상 부분의 문제를 골랐고 어떤 출판사의 문제집을 골랐었는데요. 나중에 물어보았죠. 왜 이 문제집을 골랐냐고. 그런데 다른 문제집과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없어서 골랐다고 합니다. 나름 이 문제집을 사면 엄마랑 문제를 조금 적게 풀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또 나름 아이 생각에는 기초 단계 정도는 자기의 실력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너무 어려운 문제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중간 단계인 문제집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문제집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이에게 선택 결정할 기회를 주고 문제집을 고르는 훈련을 초등 때부터 해보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도 스스로 문제집을 자기 수준에 맞게 잘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 문제집을 고를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3학년 문제집은 그래도 거의 다 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연산 부분은 빼먹고 안 푸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를 정말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6학년 원주와 원넓이 구하는 문제를 풀 때도 파이를 그냥 붙이면 되지 왜 3.14를 곱하냐고 3.14 곱하는 계산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집을 한 권 정도 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집은 아이의 학업 수준에 맞게 골라서 풀면 좋습니다. 기초가 약한 아이들은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선택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풀도록 해서 수학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처럼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시험지 총괄 평가 문제로 시험을 한 번씩 치고 점수를 매겨주곤 하였습니다. 또 문제집을 풀다가 어렵거나 잘 모르는 문제 또 실수한 문제는 공책에 이렇게 2문제씩 적어서 풀게 해주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적어주었지만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서는 아이가 직접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풀기도 했습니다. 9살 때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 3학년 책을 사서 보았고 그리고 10살 때는 1031 초급 상하를 사서 풀어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 풀지는 못하였고 중간중간 흥미로운 문제를 골라서 풀었습니다. 이때도 다 풀기를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가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잘 한다고 생각이 들면 부모님들이 영재학원이나 그런 곳을 보내고 또 그곳에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많이 풀게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또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가 힘들어 하는데도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아이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 풀어야 된다고 강요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가 푼 문제집을 보면 틀린 것도 많지만 안 풀고 넘어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수학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보고 좋아한 것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었답니다. 수학 관련 동화책이나 수학 개념 관련 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수학 뒤집기 시리즈를 하나씩 빌려보면서 개념을 공부하고 또 책 뒤에 있는 문제도 한 개씩 풀어보곤 하였습니다. 또 이 책은 아이가 재미있어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개념을 책 속에 있는 예화나 문제를 보면서 이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책을 보면서 개념들을 쉽게 이해하고 또 실생활에서 어떻게 수학적 개념이 쓰이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록에 나와 있는 수학놀이도 아이들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아이가 홈스쿨 할 때 초등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